묘비 앞에 낡은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반지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것이었다. 누가 왜 지금 그 반지를 거기에 둔 걸까?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 반지를 본 순간 눈물을 흘린 걸까? 그날부터 내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진실을 모른 채 30년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 반지는 거짓된 가족사의 첫 단서였다. 반지는 묘비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의미는 과거에서부터 흘러온 것이었다. 그날 나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비밀과 마주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소나기를 뿌린 뒤 장맛비가 지나간 오후. 나는 검은 우산을 접고 조심스럽게 흘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손엔 슈퍼에서 산 국화 한 다발. 그리고 발끝에는 할머니의 묘비가 보였다. 여기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엔 유난히 기운이 없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시선이 고정되고 말았다. 아빠, 이건 뭐야? 묘비 앞 축축한 흙 위에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작고 낡은 은반지. 반짝임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금속 표면엔 세월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가장 소름이 돋았던 건 그 반지가 바로 할머니가 생전에 절대 손에서 빼지 않던 반지였다는 것이다. 나는 얼어붙은 손으로 반지를 들었다. 그 안쪽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1953.7, 15. 그 날짜가 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아빠, 왜 이게 여기에 있는 건데요?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반지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우산을 더 꽉 잡았고 침묵은 그보다 더 무거워졌다. 나는 할머니의 묘비를 바라봤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정복선. 나의 외할머니이자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였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반지를 절대 빼지 않으셨다. 샤워할 때도 병원에서 링거를 꽂을 때도. 이 반지는 내 전부야. 누가 뭐래도 이건 손에서 절대 놓을 수 없어.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반지가 지금 누군가의 손에 의해 묘비 앞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날이 왔구나.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무슨 날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중얼였다. 그 약속 이제 지켜진 거지.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요, 아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표정을 보았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넌 아직 몰라도 돼 하니 이제 알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우산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걸었다.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늙어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이건 내가 이제 봐야 할 것 같다. 상자 안엔 여러 장의 오래된 편지,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그리고 그녀 옆에 선 낯선 남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 그리고 그 남자의 손가락엔 내가 묘비 앞에서 보았던 반지와 똑같은 것이 끼워져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는 사진을 가만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윤석, 너는 처음 듣는 이름일 거다. 내 할머니가 단 한 번 사랑한 사람이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저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아는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던 결혼 상대였지. 정략 결혼이었어. 하지만 복선 어머니는 끝까지 이윤석을 잊지 못했어. 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할머니의 미소는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반지. 그 반지가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 왜 그 반지를? 지금 그 자리,
묘비 앞에 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 약속 때문이야. 죽으면 그 반지를 다시 돌려주기로 했거든.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 이윤석에게.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설마 살아계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곧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거란 걸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반지가 의미하는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아버지는 손에 든 흑백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사진 속 할머니의 표정은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너무나도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이, 진심이 사진 한 장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입을 떼기 전 잠시 망설였다. 아빠, 이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시선을 들더니 마치 오래전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윤석이라는 사람이야. 내 외할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남자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럼 이 사람이 제 진짜 할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외할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거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진 속 남자는 내가 지금껏 가족이라 믿어온 그 계보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아빠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그 사람은 복선 어머니가 원치 않았던 결혼 상대였어. 정략 결혼이었지. 양쪽 집안에서 밀어붙였고 어머니는 결국 이윤석 씨와 헤어져야만 했던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그 속엔 억눌린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어머니는 그 반지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 그게 그분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니까. 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반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절대 빼지 않던 그 반지가 사진 속 남자의 손에도 끼워져 있었다. 그건 분명한 징표였다. 사랑의 상징이자 그녀가 끝내 놓지 못한 기억이었다. 그리고 묘비 앞에 놓여있던 반지는 그녀가 죽고 나서야 그 사람에게 돌려보낸 것이었다. 할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반지를 죽고 나서 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그 반지를 그 사람의 곁에 다시 두라고. 나는 어지러웠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의 틀이 완전히 뒤바뀌는 소리였다. 그런데 아빠,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어. 우연히 어머니의 서랍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발견했고 그 안에 이윤석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있었지. 전화를 걸어봤어. 그런데 살아계시더라고.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세상에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사랑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그 사람은 그녀의 죽음을 알기라도 했을까? 그분, 할머니 장례식에 오셨었나요? 아니, 오시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거든. 그 사람도 나이가 많았고 혹시라도 누가 알게 되면 또 다른 상처만 남을까봐. 나는 그 말에 이해가 되면서도 어딘가 억울했다. 적어도 마지막 작별 인사는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토록 사랑했는데. 할머니, 그분 기다리셨겠죠? 아버지는 조용히 끄덕였다. 평생 그랬어. 비 오는 날엔 늘 창가에 앉으셨고 같은 날마다 국화꽃을 사셨지. 그날이 바로 7월 15일이었어. 나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 숫자, 반지 안에 새겨진 그 날짜잖아요. 1953년 7월 15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말했다. 그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었대. 어머니는 그날을 절대 잊지 않으셨어. 그래서 반지 안에도 그날을 새긴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나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다. 그토록 애틋한 사랑이 존재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의 뿌리였고 우리가 지금껏 믿어온 모든 것이 그 위에 억지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그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그 반지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줘야겠다고. 나는 그날 밤 오래된 주소로 속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남긴 반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거짓과 사랑, 그리고 비밀을 꿰뚫는 증거였다. 나는 그 반지의 주인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설 준비를 했다. 할머니의 진짜 사랑. 그 남자는 정말 살아있을까? 나는 아버지가 언급했던 이름을 다시 되뇌었다. 이윤석.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도 어쩐지 가슴이 떨렸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먼저 이름을 넣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정보가 쏟아졌다. 직감적으로 요양병원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그리고 정복선이라는 할머니 이름까지 같이 넣어 검색했다. 결국 검색 결과 하단에서 눈에 띄는 글귀를 찾았다. 복선 씨를 기다립니다. 그 문장은 어느 요양병원 소식지의 구석에 적혀 있었다. 찾았다. 나는 중얼거리며 해당 병원의 연락처를 눌렀다. 네, 요양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윤석 어르신이 지금도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직원이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잠시 기다리라는 말이 들렸고 수화기 너머로 정막이 흘렀다. 그 정적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직원이 말했다. 예, 계세요. 지금 병동에 계십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었다. 정말로. 그날 오후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비가 오고 있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쓸어낼 때마다 창밖의 풍경은 뿌옇게 번졌다. 요양병원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에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노인 몇 분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산책 중이었다. 나는 접수처에 가서 방문 목적을 말했다. 이윤석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직원은 내 이름을 묻지도 않고 안내를 시작했다. 어르신은 거의 외부 면회가 없으셨어요. 가끔 꽃다발만 택배로 받으셨고 편지는 수신인은 없었는데 발신인이 늘 같은 이니셜이었죠. B, S 라고.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복선. 할머니 이름이었다. 직원은 병실 앞에서 멈췄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게 들어오세요. 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등은 굽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다. 그 반지. 묘비 옆에서 발견했던 할머니가 생전 손에서 놓지 않던 그것. 이 반지 기억하시나요? 그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복선이가. 그는 무릎 위에 손을 덜덜 떨며 반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이걸 내가 떠날 때 그 아이 손에 끼워줬던 반지야. 그 아이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복선 씨 손주입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셨고 그 반지를 묘비 옆에서 발견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아이는 약속을 지킨 거야. 무슨 약속이요? 내가 전쟁터에 떠나던 날 복선이는 말했어. 당신 손가락에 다시 이 반지 꼭 끼워줄게요. 난 그 약속 평생 못 지켜질 줄 알았어. 그의 눈빛은 7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다. 우린 편지를 주고받았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 편지가 끊겼지. 그 아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모든 걸 내려놨어. 그저 매년 7월 15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 받지 못해도 써야만 했지.
나는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 남자는 단 하루도 할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 역시 그의 편지를 매년 기다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 반지, 그날 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손에서 빼셨던 거예요. 묘비에 놓고 가신 거죠. 그는 반지를 손등에 올려놓고 작게 웃었다. 이제 그 아이 곁으로 가도 되겠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할머니의 첫사랑이자 영원한 마지막이었다. 요양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이토록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의 뿌리였다는 것. 하지만 그 뿌리 위에 세워진 내 가족사는 모두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오래된 거짓 위에 만들어진 허상은 아니었을까?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갔다. 책상 위에 반지 사진과 사진 속 인물들을 늘어놓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젠 다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쉬더니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겉봉에는 복선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윤석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 죽고 나면 열어볼 것. 아버지는 편지를 내게 건넸다. 내가 읽어봐라. 나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윤석 씨, 그날 이후 나는 당신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았어요. 가문에서 결혼을 강요받았고 결국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죠. 하지만 우리 아들, 그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나는 편지를 읽다 손을 멈췄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정말이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아니라 윤석 씨가 진짜. 그래. 내 친아버지는 그분이야. 아버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난 어릴 적부터 느꼈어. 아버지라 불린 분이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늘 꺼리감이 있었고 나는 그 이유를 몰랐지.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분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줄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 어머니가 끝까지 숨겼거든. 그게 그 사람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봤다. 지금은 아무것도 고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에게 반지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멀리서라도 한 번만 바라봐달라고. 그리웠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편지는 누군가를 평생 그리워하며 그리움조차 말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유서였다. 아빠. 그럼 아버지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어쩌면 난 내 인생의 반을 거짓 위에 살아왔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젠 괜찮아.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들었을 때 난 처음엔 만나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반지를 보니 내 안에 묻어두었던 모든 게 다 올라오더라. 나는 말했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진짜 아들이라는 걸 그분께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숨기지 않아도 되겠지. 그날 밤 나는 윤석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만나보시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떨리는 대답. 그래. 그 아이를 내 눈으로 보고 싶네. 며칠 후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독 7월 중순의 비는 어릴 적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들려주던 그 빗소리와 닮아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윤석 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등은 더 굽어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그 반지를 쥐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꼭 만나셔야 할 분이에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석 어르신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복선 씨의 아들입니다.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바람 소리조차 멎은 듯했다. 윤석 어르신은 손을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복선이가 너를.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편지를 통해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그 말에 윤석 어르신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나는 몰랐다. 정말 몰랐다. 그 아이가 내 아이였다니.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두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진했다.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은 윤석 어르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들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눈을 맞췄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밖 풍경은 흐려졌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선명했다. 며칠 뒤 나는 할머니의 묘소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엔 윤석 어르신과 아버지, 그리고 나. 우리는 반지를 조심스레 묘비 앞에 올려놓았다. 윤석 어르신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복선아, 나 이제야 왔다. 이제 너와 함께 있어도 되겠니?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 남자의 평생 그리움이 이 한마디에 녹아들었다. 며칠 후 윤석 어르신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의사 말로는 평온했다고 한다. 우리는 할머니의 묘 옆에 그분을 모셨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묘비가 마치 평생 못다한 이야기를 이제서야 완성한 듯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족보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이제야 비로소 진짜 우리의 뿌리를 알게 된 기분이었다. 가짜였던 관계를 지우고 진짜였던 사랑을 기록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울컥하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진실이란 건 늘 고통을 동반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지는 다시 돌아왔고 그 사랑은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내가 기억하던 할머니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엔 청춘을 뜨겁게 살았던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뚜렷이 새겨져 있다. 나는 반지를 다시 손에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할머니, 이젠 외롭지 않으시겠죠? 바람이 살며시 불었다. 그 바람은 누군가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